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솔딩스 김선현 대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2400포인트만 가면 밀린다. 최근 시장 약세 이유는 이란 제목이고요. 오늘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출연한 분입니다. 근데 증시라인은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걸까요? 네, 제가 오늘 나가가지고 별 멘트 못하고 분명히 앞에서 이제 FD님이 정리라고 하는 펜판을 올려가지고 저는 아까 멘트하면서 혹시 얼마 안 했는데 왜 저러시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10분이 넘었네. 네, 오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뤄서 그런 건가. 네, 10분이 너무 금방 지나가가지고 증시라인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증시라인은 한 30분 늘릴 수도 없고. 뭐 제가 좀 좋아하는 코너라서 그런 거죠. 제가 또 제일 준비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리고 새벽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 좀 애착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는 코너여가지고 물론 요즘에는 좀 못해요. 요즘에는 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최근 한 달 정도는 되게 막 완전 풀파워로 준비를 못했는데 좀 이제 지금 현재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지면 다시 준비해야겠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항상 장기 투자 종목을 리뷰를 해보는 시간이잖아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는 거의 매일매일 지수가 흘러내렸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계속 음봉 마감이었고 그걸 HTS 보면서 하죠. 자, 보시면 요 그대로입니다. 지난주는 계속 음봉이었어요. 계속 음봉이고 오늘도 살짝 뭐 음봉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대부분 보면은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날이 사실 많긴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해도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세력이 분명히 있긴 있어. 분명히 있긴 있어가지고 지금 하락하는 게 뭐 그렇게 확 밑으로 내리는 하락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흘러내리긴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를 버티는 좀 모습이 보여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장기 포트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하나씩 제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손실 중인 종목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장기 포트는 전체 포트 단 하나도 안 빠지고 전체 다 그대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ICD입니다. 자, ICD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ICD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일단 ICD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이 차트가 좀 집중되고 이제 밀집형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렇게는 제가 표시해드렸는데 제가 이거 방송 가가지고 아까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삼각 수렴.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수렴하는 딱 그 순간부터 위로 튀든지 아래로 튀든지 둘 중에 하나 튀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빵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거는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거의 없죠.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시기가 조만간 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니까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길어지고 좀 늘어지지만 그래도 장기 포트이기 때문에 쭉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번째로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57% 손실인데 지금 한 2% 올라오고 있으니까 손실이 한 5%대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조금 밀리긴 하는데 일단 지난 저점 85,100원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양봉이 2개 나왔습니다. 양봉 하나 정도 더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내일 21선을 올라타면은 이거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할 자리니까 그 부분까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SK 바이오팜 볼게요. 사실 오늘 동시효과에서 제일 뭐지라고 좀 겁을 줬었던 SK 바이오팜인데 오늘 동시효과 거의 하한가 근처였었잖아요. 자, 일단은 지난 수요일까지는 흐름이 되게 좋았습니다. 수요일 보시면은 쫙 올라가서 이제 장 초반에 15.25%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요거는 보니까 지난 화요일날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의 일본 내 개발 및 상업화 권리 이전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화요일날 장마치고 나왔고 수요일날 주가가 확 급등했는데 결국은 음봉 마감했죠. 안타깝게도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일단 14일 같은 경우는 저 기관이 물량을 좀 많이 내놓으면서 폭탄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저렇게 밀렸다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SK바이오팜은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있고요. 되게 많은 호재성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들이 막 쌓이고 응축되면은 어느 한순간 위로 빵 터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바이오팜은 그거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속 홀딩 의견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일제약 볼게요. 지난주 소개해드렸죠. 해드렸고 잘 나가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한번 훅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아리꼬리 만들어졌고 오늘 양봉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반등하고 지난번 고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번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신일이 전자파와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그 LG 하우시스의 어떤 친환경 고급 바닥재를 이용한 카펫
매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또 홈쇼핑을 보니까 에코 히터 더 마스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히트 상품이고 판매 재개를 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이 에코 히터 더 마스터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 출시 3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이 43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통 보면 우리가 신일전자 하면은 이제 선풍기를 많이 생각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겨울 제품도 인기가 많으니까 4분기 실적도 선방해주기를 좀 기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수준 이상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대략적으로 뭐 종목 리뷰는 다 해본 것 같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거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어떤 피로도가 굉장히 커진 하루였는데 일단 뭐 맞아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시장을 지켜보는 거는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힘들 정도로 시장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지난주는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고 그 폭이 그리고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와서 굉장히 힘들고 살짝 버티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2,400포인트만 올라가면은 바로 밀리는 이유, 이거를 현재 지수가 왜 밀리는지 이유를 한번 다 살펴보고 그걸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최근에 시장이 약세로 가는 이유를 전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15일 앞으로 다가온 미대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세 번째, 3월 이후에 급증한 신용융자 잔고, 그리고 네 번째, 올해 유난히 많았던 대여들의 신규 상장, 그리고 다섯 번째,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요겁니다. 자,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순서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5번에다가 대주주 양도세를 배치해 놓은 이유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제가 5번에 배치를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4번과 5번을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짧게 했었죠. 어쨌든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번 볼게요. 미국 대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달도 안 남았죠. 15일 정도 남았는데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미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뭐 농담이죠. 농담으로 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바이든이 현재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바이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정책이 지난번에 발표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바이든 관련주와 신재생 에너지 그쪽과 타이밍이 맞아서 서로 강한 흐름을 같이 좀 보여왔습니다. 자, 일단 정석대로 의견을 드리면요.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관련 종목을 전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게요. 또한 우리나라 시장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만드는 재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이슈니까 그로 인한 영향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이건 어차피 날씨 다시 추워지면은 확산세가 다시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이 좀 알려진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단 주가 강도가 올 초처럼 그렇게 다시 강하게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명확하게 치료제 혹은 백신이 개발되면 해당 이슈로 인해서 효과는 아예 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쪽 코로나19 관련 테마들이 아예 다 죽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참고로 과거에 신종플루 사태 때를 생각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거다라는 부분 체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재료와 관련된 시장의 불확실성은요, 다시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치료제 백신이 아예 조만간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언제 개발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코로나19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해볼게요. 최근까지 급증했던 신용융자 잔고, 이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요건데요. 일단 요 자료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고, 지난 3월 이후에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지수의 양쪽 지수의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어떤 흐름, 이거를 체크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8월 달에 한번, 9월 달에 한번 나왔고, 지난 9월 달 이후에는 잠깐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올라가면은 신용 잔고도 올라가는 건 사실 당연한 흐름이고 너무 일반적인 이슈예요. 근데 어쨌든 올 연말까지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이슈 그거 하나만 딱 정리가 되면은 아주 따뜻하게 행복한 겨울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뭔가 더 위쪽으로 향한 시원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신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적정 비율 이내
혹시나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그 신용으로 빌린 돈만큼을 어디서든 가져와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레버리지로 사용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지만 최대한 레버리지 사용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방송 중에 이런 분이 있으셨다면서요. 얘는 뭔데 맨날 나와서 레버리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냐 라고 이제 하시는 분 있으신데 일단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정도 되면 주식 초보자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급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레버리지 뭐 신용 이런 걸 쓰시는 거니까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약자의 입장인 개인과 일반 그 투자자들을 위한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과도한 너무 큰 레버리지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장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죠. 근데 증권사들의 이자 놀이는 너무 심합니다. 신용을 하더라도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로 저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신용도 받지 마시고요. 있는 돈 가지고 좀 느려 보인다 하더라도 있는 돈 가지고 조금씩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세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지겨우시겠지만 아직 끝난 이슈가 아니라 오늘도 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게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 강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또 제가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시청자님들, 여러분들이 외인과 기관과 공정한 위치에서 적정 보호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자,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자, 이번 주에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접어들죠. 그래서 국회 이번 주에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정했을지 혹은 감사를 할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그들의 발언에 우리가 상당히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2일부터 23일 기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14일 기준으로요. 올해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거래소가 44조 그리고 코스닥이 14조 합계 56조예요. 연간 최대치, 근데 지금까지 연간 최대치는 거래소 7억 코스닥 6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이 지금까지 왔었던 연간 최대치 거래소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 순매수를 압도적인 수준으로 이번에 뛰어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에 지금 상태대로 대주주 양도세가 한 3억 정도가 온다 하면요, 지수 이 종목들의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패닉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아니 그럼 연말에 팔고 내년 초에 다시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주식 초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주식을 잘 못할 때 매수해놓고 이게 매수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몰랐을 그 시절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제 시장에 처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불필요한 비난은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 지금처럼 이제 대주주 3억이 유지가 된다 하면은 연말쯤에는 최악의 경우 패닉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죠. 그냥 뭐 12월 초에 매도하고 뭐 1월 초에 매수하면 다시 사면 될 것 같다가 뭘 그리 호들갑이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이미 주식 초보 단계를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 이제 내 피 같은 돈이 달린 일이라 정말 간단한 내용도 확인을 거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무섭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사실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애기들 없고 증권사 찾아주시는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에 들어온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막연히 다 어른들한테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들어온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증권거래 수수료도 다 그런 때가 있었다 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오히려 제가 좀 더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약자죠. 그런 분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하면 되지. 본인 입장 바꿔보세요. 그랬을 때 얼마나 본인은 옛날에 고민을 했습니까? 그잖아요. 그냥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왜 문제냐면은 최근 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말쯤에 딱 매도를 하려고 계좌를 딱 열어봤는데 손실률이 있어요.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분들 매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손절도 굉장히 저도 떨려했고요. 손절도 기술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손절을 기계적으로 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지금도 손절은 죽어라고 싫어해가지고 최대한 손절 안 할 것 같은 종목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지.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말이 길었고요. 올해 그만큼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부디 그들이 이제 이런 제도 때문에 주식을 하면은 망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게
기재부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은 그냥 캔슬하시고 2023년 이후에 종합 우리 주식 관련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세금을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막 이 대주주 이슈가 나와가지고, 야, 얘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길래, 모르겠어. 3억이면 대주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모르겠다. 정치권의 어떤 얘기를 들어봐야지.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서영아, 네가 삼성전자 한 3억쯤 사가지고, 내년에 삼성전자 주총할 때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라. 앉아있어가지고, 이제 질문 같은 거 할 때, 손 들면 마이크 갖다 주거든요? 마이크 딱 잡고 얘기를 해라. 네, 제가 대주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은 주변에서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쳐다볼 거야. 아니, 저 젊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매수했길래 삼성전자 대주주래? 라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주총 마치고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와요. 그래서 젊은 총각 도대체 삼성전자를 얼마 들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3억이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에이 사람하고 가지.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이 대주주인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다려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보고 중간중간 소식 들리면은 제가 또 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힘내시고요.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진솔한 주식 경제학 LNS홀딩스 김선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